이번 강의는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나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에 신보산초라든지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 육식의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 처음에 건강했다 치고요. 자기 원래 타고나게 이 정도의 기운이 있었던 사람이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혈이 막히는 겁니다. 경락이, 혈이 다니는 기가 다니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제 몸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그만큼을 쓰지 못하고 이만큼만 내가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기혈을 만 뚫어주면은 뚫어서 원상태의 에너지로만 쓸 수 있게 뚫어준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혔다면은 뭐 발목이 삐어서 아프다 할 때 침을 놔서 한일가 침을 맞아서 발목을 기혈을 뚫어서 안 아프게 하듯이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혈이 막혔다, 체했다, 체기가 있을 때 손을 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다 기혈을 뚫는 방법입니다. 기혈을 뚫어서 원상태로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금방 돌아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기혈도 막히고 생활에 문제가 있고 뭐 고민도 많고 분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서서히 기운이 약해졌다고 한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전에 가지던 기운보다 훨씬 약하고 그래서 옛날에 일주일을 일을 하면은 하루만 쉬면은 나았던 사람이 한 2, 3일을 하고 나면은 며칠을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이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없던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 두통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어깨 결림이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눈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조건은 기혈도 막혀있다면 지금 이제 이 조건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먼저 똑같이 기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이 사람이 사용했다 칩시다. 그때처럼. 내가 제일 처음에 아팠을 때처럼 기운만 좋아질, 기혈을 좋게 하는 방법을.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하니까 안 된다 할 때 이 부분이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죠. 기혈을 좋게 하면은 좋아져봤자 이 정도가 다라는 거죠. 자기가 쓸 수 있는 양이. 그럼 이전과 같이 되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플러스해서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기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제가 배지압이라든지 경락 경혈을 다 간다는 방법인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있는데 더 아팠어요. 이렇게 뱀이 나서 더 만성화돼가지고 더 뱀이 나서 너무 심해졌어요,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운이 엄청 작아집니다. 이때 비하면 이 사람은 거의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노인의 기운이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의 기운이 생기진다고요. 이만큼.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없습니다. 기혈이 막혔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또 막혀 있을 거잖아요. 이전부터 왔으니까. 그럼 이것뿐이 못 쓰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갖고 제가 하루에 생활하고 밥 먹고 하는 걸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됐을 경우를 어떤 상태라고 하면 노인의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기운이 약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혹시 피자를 이렇게 피자가 있다 치고요. 나눕니다.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소화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뇌도 돌리고 운동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심장도 뛰고 신장도 뛰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전체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피자 중에 그 기운 중에 피자 한 쪼가리의 기운만 살아있다고 이 사람이 한 쪼가리가 그 기운만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만큼 약해졌다면은 그러면 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요 식곤증이 오면서 나른해지죠.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죠. 마약고 식곤을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한 몇 년 지나면서 계속 밥만 먹으면 잠이 오고 피곤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어느 한 시간이나 이렇게 잠 졸고 뭐 이러고 나면 좀 정신이 들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기운이 너무 약해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몸의 에너지가 이만할 때는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작게 소화만 시키러 가면요 내가 머리에 가면 기가 없죠. 그래서 머리에 산소라든지 기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멍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도 막 용을 써서 일을 한다고 내가 고민을 해요, 노인이. 그러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또 운동을 해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래도 또 운동을 하면은 머리에 또 기가 안 가서 어지럽죠. 그래서 노인들의 증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지러울 때. 그냥 앉아서 쉬면은 다시 머리로 기가 가서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 또 걷습니다. 그러다가 기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지러워져요. 그럼 또 앉아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노인분들이 이렇게 어디 멀리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사이사이에 쉬었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인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나이가 젊든 상관없이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젊은 사람들과 같이 행위를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로이기 때문에 몸살합니다. 노인이 무리를 내서 몸살하는 것 같이 본인이 몸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운에 맞는 활동을 줄이셔야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일단은요. 그렇게 줄여가지고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소비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을 소비를 하다가 이만큼 기운이 좋게 만들고 이렇게 기운이 좋게 만드는 과정을 기운은 기울대를 뚫으면서요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을 때는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중간에 있던 사람은 처음에 기운도 좋게 하고 기혈도 좋게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사람은 그냥 기혈만 좋게 하는 건강법을 쓰면 됩니다. 그런 대처요법은. 그게 대처요법 치면은 침, 뜸, 지약, 기미를 맛만 갖고서 세게 맛을 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기운을 좋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쉽습니다. 기운이 좋은지 없는지는 저희 본인의 한의사들이 이렇게 손에 맥을 보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엄지손으로 그냥 재면 됩니다. 엄지손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잡으면요, 크기를 그냥 툭툭 뛰는 크기요. 강도를 말합니다. 이 정도 뛰구나. 어떤 사람이 약하게 뛰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만 보지 마시고 목을 보는 거죠. 목에. 보통 성대가 있는 이쪽 옆에나 아니면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맥이 뛰는 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크기를 재는 거죠. 그러면은 손이 큰 사람과 목이 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네 군데잖아요. 그럼 네 군데를 합해서 살을 나눈다 생각하시고 평균이라고 보시고요. 그 평균이 내가 이제 몸에서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운이 작은 게 아니고요. 60, 70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잘 먹어와서 기운 좋은 음식들을 기운 좋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건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설명 들으면 이해할 건데,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운을 좋게 하는 데는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기운은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버렸으면 내가 항상 받아들이게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주위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기운이 충전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그게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보통 호흡을 안 하면 죽지만도 그만큼 호흡이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통해서 인간은 받아들입니다. 그럼 음식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요, 일단 씨가 되는 곡식이 있을 거고요. 씨가 된다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일단 그냥 곡식이라 합시다. 씨보다는 곡식이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적당히 씨가 되는 음식도 있을 거고 야채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이는 세 큰 분류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운을 좋게 할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황제내경에를 보면요, 고기나 과일 야채나 곡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곡식은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일 야채는 도와준다. 뭘 도와주냐면요, 이게 곡식은 육장육부가 좋아질 수 있게 곡식의 부분을 도와주고요. 고기는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거꾸로 고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힘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죠. 보는 저장을 말하지만 힘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근데 저장이 없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치면요. 그러니까 유도라든지, 예, 그다음 씨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도나 씨름하기 전에 고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가식을 합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먹었던 힘을 가지고 그때 순간 내 힘을 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 겁니다. 고기를.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노동을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힘든 일을 하실 때는 그거를 일을 하기 전에는 고기를 드십시오. 그때는 좀 드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 고기의 힘으로 합니다. 저는 생식을 보통 먹는데 누가 도와주러 가고 그런 힘든 일을 할 때는요 미리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곡식을 먹고는 그 힘이 순간적 힘을 놓기에는 딸립니다. 그래서 그때 먹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운이 좋게 하는 방법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힘을 쓸 때 그래서 보통 보약이라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먹을 때만 끝납니다. 이해를 하실 거는 그거를 뭔가를 먹고 있을 때는 기운이 납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허전해지는 거죠. 왜냐면 쌓여지지가 않으니까 내 기운이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을 야채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그렇게 기운을 좋다고 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곡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은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거는 쏘고 나서 남으면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매일매일 내가 곡식을 잘 먹어서 매일매일 저장을 해서 그게 한 달, 1년, 이렇게 쭉 축적을 해가서 내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조금씩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빠지듯이 내가 기운이 좋아지는 방법도 간단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보할 수 있는 곡식의 기운이 이만큼의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먹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만 소비를 한다면은 이만큼이 플러스가 남을 거지 않습니까? 매일을 남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0일을 해서 하면 한 달이고 1년을 하면은 1일만큼의 기운이 내가 쌓여서 6개월, 1년 지나면서요, 내 몸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지고 감기를 덜 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아팠던 모든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서서히 좋아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곡식을 통해서 이렇게 기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곡식에 대해서 얼마나 곡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곡식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대부분 가을 야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가을 야채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을 야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보지 마시고 곡식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곡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게 올라와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올리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보시고 곡식의 중요성을 올리는 글들을 쭉 읽어보시기 이해가 되고 싶다면요 보시고 그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는 하늘건강부 카페에다가 곡식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제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충분히 곡식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이뤘는데 음식 종류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를 이제 나눠줍니다. 생거를 그대로 먹느냐 열을 가해서 먹느냐는 거죠. 열이라는 것은 물 속에서 끓이기도 하고요. 기름을 갖고 튀기기도 하고, 뭐 굽기도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는 모든 화식이고, 생식은 그러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인데, 당연히, 서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칼로리, 비타민 뭐 이런 걸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와 혈에 대한 이해의 동영상을 요 앞에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요 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중요합니다. 제 몸에서 생명력, 에너지, 이 기운을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기가 있느냐 없느냐고 그걸 가지고 내 몸에 혈을 만들고 생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기운을 얻는 거잖아요. 기운이잖아요. 그것도 기죠. 그러면 살아있는 뭔가를 내가 음식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죽이면 기가 없어집니다. 결론은 뭐 서양적으로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요. 그래서 음식의 생명의 에너지를 살아있는 상태를 내가 얻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음식에도 보면요 오행이 존재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오행이 강한 놈이 있다는 거죠. 신맛을 많이 먹으면은 식초를 내가 먹으면은 목의 기운을 얻는 거고요. 소금을 먹으면은 수의 기운을 얻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아있는 그대로를 내가 먹어서 기운을 생거를 먹어서 내가 생식을 해서 기운을 얻어야 됩니다. 화식은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많이 죽어 있죠. 예. 그래서 없는데 또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하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혹시 발효를 해놨고 나서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밖에서 뭔가를 막 처리를 많이 해서 어떤 영양분이 증가됐다. 그래서 인간이 먹으면 좋을 거다. 그래서 발효가 뭐 만든 게 좋다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내 인간은요 생을 먹어주면은 스스로가 몸에서 발효를 하고 스스로가 몸에서 증폭을 시키고 그 변화 과정의 에너지를 제가 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나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보다 내 몸에 준다면 몸이 스스로 그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내가 다 얻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한 만큼의 그런 어떤 영양소들이 몸에서도 당연히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생각과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어떤 복잡한 것들을 거쳐서 뭔가를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몸에 스스로 넣으면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을 그냥 알아서 내 몸에 그거로 곡식의 생식을 알아서 내 몸에 넣어주면은 그리고 요 앞에 말했었던 상하 신보삼초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예? 상하 신보삼초의 기운이 많은 음식을 그것도 오행이 골고루 되게 곡식 생식이지만 오행이 골고루 되게 했던 음식을 내가 매일매일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을 때 항상 그 음식을 먹어준다면은 그게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사람들 요즘 비타민이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은 인간이 이해를 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추출하는 건데 몸이라는 거는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동양인은 그냥 통째로 제철의 음식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걸 생으로 먹어주면은 내가 필요한 따라서 알아서 처리를 다 해서 그 미묘한 모든 것들을 음식에 있는 것과 내가 결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 빼내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다, 결핍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출해서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외에 결핍된 걸 어떻게 다 찾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할을 시키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옛날에 그 말대로 제철에 나는 거를 통째로 생으로 내가 섭취를 해주면은 토마토에서 뭘 빼지 마시고 그냥 토마토 자체를 그때 난 제철에 난 토마토를 하우스보다는 제철에 난 토마토를 그때 열심히 많이 먹어주고 있으면은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내 몸에 들 거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흡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해를 더 시켜줄게요. 음식을 섭취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죠. 내가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인데 내가 어떤 식사를 합니다. 이때 사람이 식사를 할 때 얼마나 기운 좋은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소화력, 흡수력이 좋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소화력, 흡수력이 좋은지 기운이 좋은 음식을 먹되 소화력, 흡수력이 50%라면은 먹어봤자 반만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력, 흡수력을 어떻게 증가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는 그대로 하면서 여기다가 뭔가를 보약을 던집니다. 그러면 소화력, 흡수력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를 더 던지면요 몸은 귀찮아서 소화력, 흡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땡겨요. 그래서 자꾸 먹죠. 양이 늘죠. 그럼 살이 찌죠. 그 이유는 그 몸의 인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은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기본은 소화력, 흡수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식입니다. 소식을 하고 있으면요 몸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이렇게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2만 내가 이제 먹는다 칩시다. 그러면 갑자기 3분의 1을 줄였으니까 소화력, 흡수력이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처음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허전해서 막 먹고 싶어요. 근데 한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어떻겠어요? 해보세요.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소화력, 흡수력이 증가한다 해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소화력, 흡수력이 한 20% 본인이 20% 이하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요. 그 소화력, 흡수를 50%, 60%, 70%, 80%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럼 소식을 하면서 처음엔 힘들어도 소화력, 흡수력이 올라오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이면요 아무리 내가 갑자기 음식을 줄여도 제가 보통은 사람들에게 생식을 권합니다. 생식은 40g입니다. 그럼 40g을 3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절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러면 힘들겠죠. 못 견딜 것 같죠.
그 처음에는 소식을 한 사람은 또 괜찮다고 견딥니다. 왜냐면 소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는 소화력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그거 작게 먹어도 자기 맨날 작게 먹었기 때문에 더 포만감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식을 한 사람 소화력 흡수력이 20%가 증가됐는데 갑자기 40g이 들어오는데 이게 만족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거를 참고요. 일주일 정도를 견디면은 몸은 알아서 스스로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급속하게 소화력 흡수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 기운이 좋은 에너지, 질적인 음식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쭉 받아들여서 100% 내가 쓸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식을 했을 때 이제 소화력 흡수도 좋아지겠지만 장이 청소가 되죠. 장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식 생식을 해보시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곡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곡식 생식을 하시면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시면서 곡식 생식이나 이렇게 질적인 음식들을 드시면요. 여러 가지를 얻는다는 거죠. 몸은 기운을 얻으면서 몸 전체가 깨끗해지면서 훨씬 작은 음식으로 질적인 기운이 좋고 건강에 좋은 작은 음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3끼만 먹고는 다른 걸 먹지 않고 있다면은 몸은 그 3끼를 완벽하게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완전히 기계처럼 딱 그 시간에 그거를 100% 하기 위해서 몸은 틀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장은 충분히 쉬어주니까 또 장은 장별로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건강에 같이 해야 아마 그게 기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식습관에 대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